박장재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박지훈 변호사, 장윤미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. 두 분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, 방금 기자 언박싱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오늘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이죠? 예, 법정 구속이 됐는데 네. 앞에서 뭐 사건 개요는 설명을 했고요. 결국 김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가 직권남용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. 사실 법정 구속이 됐다는 점에서도 법원이 상당히 이 죄질을 좋지 않게 판단한 부분입니다. 왜냐하면 올해부터는 대법원 예규를 손질해서 이 실형이 선고될 때 법정 구속하던 원칙을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실형 선고일 때 법정에서 바로 구속을 하도록 그 관련 규정을 바꿨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이 법정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시를 했습니다. 박지훈 변호사. 네. 제가 아까 기자 언박싱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사람들이 거의 다 무죄가 났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 이 사건은 그 다른 사건과 직권남용이 좀 다릅니까? 저는 사실은 다른 점을 좀 보기가 어려운데 다만 이 범죄 자체는 뭐냐면 이 환경부 산하의 그 임원들을 이제 그 정부에서 찜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딴 사람들 그 사람들 사표를 종용하고 또 특히 한 사람 김모 씨 같은 경우는 감사인데 사표 제출 요구에 반발해가지고 또 표적 감사했던 부분, 요 부분이 이제 좀 달라 보이긴 한데 예. 기본적으로는 직권남용죄 법리에서 직권이냐, 직권 범위에 있느냐, 또 의무 없는 일이나 권리행사 방해를 했느냐 이 부분을 상당히 좁게 해석하고 대다수 판결이 지금 무죄가 나고 있는데 예. 이번 재판에서는 그 김모 씨 상임감사 김모 씨에 대한 부분은 뭐 표적 감사 부분은 뭐 다른 건 모르지 그 부분은 좀 달리 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직권남용죄 법리랑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은 유죄가 선고됐고 실형까지 선고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. 예. 장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? 일단 직권남용죄가 이제 뭐 사법농단 사건이나 줄줄이 무죄가 나왔던 건 일단 법관한테는 다른 법관의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본인의 직분이 있어야 하고 그 직분을 남용을 했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법농단이나 기타 사건에서는 무죄가 나왔던 부분인데요.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종용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점 찍은 인사들을 교체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사표를 종용하는 과정. 그러니까 김은경 전 장관은 환경부 수장으로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는 있었다는 게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직권은 있었고 다만 이렇게 사표를 강제하도록 이제 종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권한이 있었는가? 이거는 분명히 권한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 된다고 봤고요. 이 공공기관장들이 실제로 사표를 제출하는 데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게 했다라고 해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받은 부분입니다. 예. 아니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장난 전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.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판부가 그 정경심 교수 재판했던 부분입니다. 김선희, 임정혁, 권성수 부장 재판부거든요. 뭐 재판부가 뭐 중요하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직권남용죄는 유죄를 하고 싶으면 유죄가 가능하고 그러면 직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해버리고요. 그러면 직권에 있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할 수 있는 권한 내다라고 해가지고 또 무죄해버리고 예. 또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유죄로 또 갈 수 있다라는 게 과연 이게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은 한번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물론 그 사법농단 사건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말하잖아요. 그렇다면은 국정농단 사건하고 매우 닮아 있다. 블랙리스트 그렇죠. 사건이 있었으니까. 근데 국정농단 사건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김기춘, 우병우, 박근혜 이 모조리 다 직권남용 무죄 나왔단 말이죠. 네.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르냐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지훈 변호사가 이야기한 대로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서 유죄 무죄 되느냐. 뭐 이렇게 충분히 볼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. 제 말씀은 뭐 법리로는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도 맞고 판결은 아마 그렇게 기재가 됐을 것 같은데 예. 말하기 나름 같아요. 뭐 우병우가 했던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? 아예 그 따져보면요. 예. 우병우가 했던 게 더 어떻게 보면 더 범죄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.
그럼에도 그것을 무죄를 했다면요. 김기춘도 마찬가지고 예. 이거를 유죄를 하는 게 오히려 합당한 판결을 보기 좀 근데 어렵습니다. 박 변호사님, 네. 그 김기춘, 우병우, 뭐 박근혜 다 1심에서는 유죄 났다가 2심에서 무죄 난 거 아닙니까? 혹은 뭐 그거는 예. 그 이후에 판결이 정립이 돼가지고 아하. 직권남용 법리가 정립이 돼 있으면 지금 이 재판은 새롭게 된 직권남용 법리대로 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직권남용죄 중에 뭐 중요 사건 중에 유죄가 난 사건이 없습니다. 예, 이게 예. 아마 최근에 제가 유일하게 보는 사건으로 보입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뭐 당연히 항소 의사를 김 전 장관 측이 밝혔으니까 뭐 2심으로 갈 테고요. 2심 결과를 좀 지켜보죠. 또 한 명의 장관입니다.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.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네요. 장 변호사님. 그렇습니다. 이제 기각 사유로 든 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거였는데요. 사실 백운규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교수 출신이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적었습니다. 예. 그렇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은 사실 관련해서 산자부 공무원 3명이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고 2명은 더더군다나 구속기사가 됐기 때문에 말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죠. 예. 근데 이미 어제 그 법원 판단에서 이제 주목이 될 만한 부분은 범죄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. 예. 지금 백운규 전 장관 같은 경우에 핵심 혐의는 이 한선에서 이 월성 1호기의 연장과 관련한 한 2년 반 정도를 연장하겠다는 그 건의가 올라온 부분과 관련해서 경제성 지표를 조작하면서까지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가동을 중단하도록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. 예.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이 사실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많고 범죄 소명도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을 이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불구속이 필요하다라고 설시를 했습니다. 당연히 이 검찰 수사는 상당히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. 예. 그럼 어떻습니까?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검찰의 수사가 역풍을 맞는다. 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. 수사를 뭐 계속 하긴 할 겁니다. 예. 하지만 재청구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지금 장 변호사가 설명한 것처럼 이번에 한해서는 이 소명 자체도 어렵고 증거도 부족하고 범죄 다툼 여지가 있다.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기재를 했거든요. 예. 이 판사가 또 이미 이 직원들 구속을 했던 판사들입니다. 예. 그 기록을 다 보면서도 장관은 또 구속을 하지 않았던 거는 그만큼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. 아니면 범죄가 입증이 안 됐다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새롭게 해가지고 영장 청구도 어려울 뿐더러 이거 관련해서 수사는 좀 어려운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와대나 그 윗선 수사까지는 뭐 검찰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거 이번에도 직권남용이죠?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. 똑같아요. 예. 네, 그렇습니다. 그 판결문에 영장 그 기각하면서 그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. 직권남용죄 법리가 지금 바뀌어가지고 상당히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. 그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지금 김규영 전 장관은 조금 예외적인 현상입니다만은 뭐 사법농단, 국정농단뿐만이 아니고 뭐 이재명 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직권남용이 다 문제가 나가고 있거든요. 네. 그럼 이 법 자체를 좀 손을 보든가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기소하면 다 문제가 나는데. 사실 직권남용이라는 그 범죄를 그 처벌로까지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 유체 해석이나 확장 해석이 금지되는 거에 대원칙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예. 정말 그 직권을 갖고 있느냐에 이제 방점을 찍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입법론으로 손질을 한다기보다는 예. 사실 아까 말씀하신 뭐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 이런 정무직 공무원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그 업무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고 그렇죠. 정치적인 영역으로까지 이제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무적 그런 판단이라는 부분- 게 있으니까. 그렇죠. 예. 근데 그런 판단을 경외시하고 판단에서 누락한 채 단순히 그 직을 수행하는 직책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다라고 판시하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비판이 가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말장난이 되는 게요.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민정수석은 이게 대통령이나 지시 없이는 비리 자체, 비위회기 자체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. 조사할 권한이 없다. 그래서 자신의 권한이 아닌데 했다. 그래서 직권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다.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된 거거든요. 예. 말장난 아닙니까? 예. 그럼 누가 그럼 대통령이 내 친인척 조사하라고 누가 지시를
예.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논란이 좀 있지 않을까. 뭐 검찰이 기소를 할 때 이거 아니면 기소할 게 없으니까 기소를 했는데 재판 네. 가면 다 무죄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 재량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 재량권을 어디까지 봐줄 것이냐. 뭐 이번에 나경원 전 의원 딸 성적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재량권 그 교수의 재량권이다 성적을 올려준 거에 대해서 그 재량권을 인정하면서 기소조차 하지 않았거든요. 네.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권력과 관련된 거에서 말이죠. 그렇습니다. 사법부의 판단 영역으로 너무나 많이 넘기고 있어서 특히 이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이제 법리가 점차 이제 확립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주제를 좀 바꿔서요.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첫 번째 검찰 인사를 단행했는데 비판하는 쪽에서는 대검의 사전 통보 없이 급작스럽게 발표했다. 윤석열 패싱이다. 뭐 이렇게 얘기했고 또 그 반대의 사람들은 의견을 다 들었다. 두 번 다 듣고 윤석열 총장이 원하는 인사도 해줬다. 아니 윤석열 총장이 하라는 대로 다 하면 그게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냐. 뭐 이런 논란이 반반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.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박 변호사님. 이 검찰청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검찰청법에 보면 일단은 그 의견을 들어 하도록 돼 있거든요. 보직 이런 거를. 근데 듣는 게 잘 들어라, 무조건 들어라 이렇게 규정이 정확하게 안 돼 있어요. 예.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냥 일단 듣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좀 의견 같고 검찰 입장에서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. 예. 그 차이에서 나는 거 보이는데 이전에는 법무부가 다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좀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문헌 그대로 봤을 때는 꼭 다 반영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게 법률 문헌상과는 맞아 보입니다. 예. 장 변호사님. 이게 사실 총장을 또 한 번 패싱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. 예.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청법에 제34조로 이 임명권자, 검사의 어떤 보직과 임명을 담당하는 그 최종 권한자는 대통령으로 돼 있고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다만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는 과정 중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듣는 부분이 단순히 의견 청취를 하는 건지 협의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석에 있어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인사권자가 아닌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한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또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고 또 이 패싱이라고 하면 본인이 원하는 인사가 전혀 관철이 되지 않았어야 합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대검 기조부장, 이 기조부장이란 직책이 상당히 검찰총장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고 검찰 내부에서는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. 예.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방안을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뭐 이런 직분을 수행했던 부서이기도 한데 예. 그 직책은 윤석열 총장이 원하는 검사가 또 임명이 됐습니다. 그런 부분을 보면 또 완전한 일방의 패싱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박 변호사님, 이윤성 네. 중앙지검장 유임은 어떻게 받을 까요? 이게 가장 큰 좀 패싱이라고 보는 부분이 아닌가 예. 생각이 듭니다. 이번 인사에 뭐 바뀐 것도 바뀐 거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는 부분, 예. 이 부분이 가장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좀 뼈아팠던 부분이 아닌가. 왜냐하면 모든 사건이 이성윤 지검장 서울중앙지검에서 많이 합니다. 그 부분이 가장 좀 아팠을 것으로. 그래서 패싱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두 분 말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박장재소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, 박지훈 변호사 두 사람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